여러분,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거나 혀가 따갑고 아프거나 또는 입안이 건조하고 텁텁하시나요? 이러한 증상은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이 호소하는 구강건조증으로 안구건조와 함께 나타나는 쇼그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오늘은 구강건조증에 대한 예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소중한 분들께 영상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질환은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한 증상이 발생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을 말하는데요. 1933년 눈과 입이 마르는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반한 환자를 처음 보고한 스웨덴 안과 의사 쇼그렌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정상 조직을 침입자로 오인하고 공격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침샘이나 눈물샘처럼 인체 밖으로 액체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구조적인 파괴가 샘 자체의 분비 기능을 감소시켜 침과 눈물이 감소해 건조하다고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거나 혀가 따갑고 아프거나 또는 입안이 건조하고 텁텁하다라는 이러한 증상은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이 호소하는 구강건조증으로 안구건조와 함께 나타나는 쇼그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구강건조증이란 무엇일까요? 구강건조는 말 그대로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자각 증상으로 실제로 침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와 침 분비는 정상이어도 적게 나온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에서 1.5L의 침이 분비되는데 침은 소화작용을 도와주며 입안의 세균을 감소시켜주는 자정작용,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작용 등을 합니다. 하지만 쇼그렌 증후군은 침 분비량이 극도로 감소되어 물 없이는 음식물을 씹고 삼키기 어려우며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때로는 기 및 이하선, 혀 및 설하선, 턱 및 악하선에 있는 침샘의 병변이 발생하여 붓거나 열이 나기도 하며 침이 마른 혓바닥은 가뭄이 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입안과 입술 가장자리는 염증이 자주 생기다 보니 심하면 통증이 발생하고 미각 감각도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충치 및 치주 질환을 유발되고 이로 인한 입냄새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구강건조 증상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이 마르면 그때마다 물을 마시며 견디다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는 건조 증상으로 인한 구강의 변화가 많이 진행되어 일반적인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강건조가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강건조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는 필로카핀 피로카핀이 있습니다. 필로카핀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침샘뿐만 아니라 땀샘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인데요. 하지만 침샘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고 약물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나오지 않는 침을 대체하기 위해 인공타액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평생 의존할 수는 없기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청결한 구강위생 관리와 생활 속에서의 예방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강건조 예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구강건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구강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칫솔질을 할 때 치아 표면의 이물질과 플라그를 쉽게 제거하고 치약의 효능 효과에 따른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치약 속 합성계면활성제는 칫솔질을 할 때 거품을 내는 성분으로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입안의 통증과 건조감을 유발하여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멘톨은 맵고 화한 맛으로 입안에 자극을 부추깁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치약을 잘못 선택하면 구강 건강을 위한 칫솔질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면역이 떨어져 입안이 연약한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합성계면활성제 및 유해 성분이 없는
저자극의 안전한 치약을 사용하고 칫솔질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글과 같은 구취 관련 구강관리 용품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가글은 입마름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나 짜지 않은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특히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는 자극이 강한 틀니 세정제는 소독 후 충분히 틀니를 물에 씻거나 담궈둔 후 자극적인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천연 개념의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진 틀니 무염마제 전용 치약을 이용해 치아와 마찬가지로 틀니를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평소엔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되 물로 헹궈서 뱉는 것은 오히려 입안에 남은 침마저 제거되어 입마름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하며 무카페인성 무가당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흡연은 침샘을 위축시키고 음주로 인한 탈수는 침샘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금연, 금주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습도를 조절하거나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강건조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강건조증을 무심하게 생각하며 넘기지 마시고 꼭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소중한 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체질이 다양하고 또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각각 다릅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과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좋다는 음식을 무조건 따라 드시지 마시고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찾아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소중한 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